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3월 4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이제 4.10 총선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속속 대진표가 짜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 빅매치가 이루어지는 지역 여론조사 지지율 지금 추세 궁금하시죠? 여론조사는 선거를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 이 매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전국지 그러니까 중앙일간지에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많은 지역구 중에서 어느 곳을 선택을 할지 간혹 하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반면에 지역지 각 시도 단위로 발행되는 지역지에서는 여론조사를 그 독자들이 있는 지역만 하면 되니까는 여론조사를 많이 실시를 하죠. 그래서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서도 그런 여론조사 결과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판세가 어떻게 될까 그 궁금한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몇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주말에 그제죠. 주말에 민주당이 몇 곳의 공천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이재명을 인천 계양을 단수 공천 발표한다고 단수 공천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전날까지만 해도 계양을에서 뛰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연 계양을에 이재명이 출마를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주민들이 나에게 물어본다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었고, 저도 몇 차례 전에 들었지만 막판에 비례대표로 회귀할 수 있다, 비례대표 위성정당으로 공천 다 끝마치고 갈 수 있다, 그런 전망도 나왔는데 일단은 계양을에 단수 공천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선관위 후보 등록을 한 건 아닙니다. 아직 시작도 안 됐기 때문에 막판에 또 다른 변수가 이 총선 직전에 후보 등록 직전에 뭔가 지금 이 야권의 움직임이 여러 가지로 물밑 작업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낙연 쪽도 그렇고 임종석 여러 가지 이 물밑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막판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은 한 80% 이상은 빅매치가 성사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구도가. 자, 일단 이재명이 계양을 공천을 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조간의 많은 정치면 기사에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일면 톱 기사와 그리고 정치면 기사,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야당 텃밭 원희룡 잘못 왔다, 이런 기류가 있는 반면에 바람 불면 이재명도 위험하다, 또 계양을에 민주당 강세지역 편입 이재명 위한 게리먼더링 논란들이 나오고 있다, 또 계양을 민주당 8.7성 강세 국민의힘 화력 집중해 뒤집을 것. 자, 이 기사들인데 일단 인천 계양을에 명룡대전이 스타트가 됐다. 명룡대전 이재명 원희룡입니다. 그래서 어제 성당 교회에서 두 사람이 두 번이나 마주쳤다. 이재명과 원희룡이. 그 지역에서는 원희룡이 오면은 정권 차원에서 개발을 좀 밀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는 송영길이 5선을 할 정도로 민주당 세가 강하다, 과연 원희룡이 될 수 있겠느냐, 자, 이런 또 분위기도 있습니다. 어제 두 사람이 성당에서 만났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결국 오셨네요. 결국 오셨네요. 왜 안 오나 그러고 있었는데 결국 오셨네요. 그러니까는 이 말에는 비례대표로 도망가지 않고 오셨네요. 이재명은 짐짓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렇게 하고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 4.10 총선에 어쨌든 최대 빅매치로 꼽히는 명룡대전의 서막이 올랐다. 보수 정당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인천 계양을 지금 무대가 됐는데, 지난 2일 후보로 확정된 뒤에 첫 지역 일정에 나선 이재명과 2주 넘게 동네를 누빈 원희룡의 현장 첫 조였다. 그리고 민주당 강세지역 편입 이재명 위한 게리먼더링 논란, 이건 뭐냐면은 2월 29일에 선거구 조정이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민주당이 여기저기 막 조정을 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인천 계양갑에 속했던 작전서운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계양을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작전서운동은 그런데 계양갑에 있다가 이재명이 출마하는 계양을에 편입을 시켰는데 이 동네는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1711표,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3581표 차이로 민주당이 압승한 지역입니다. 인천 계양갑에 민주당이 압승한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를 이재명이 출마하는 계양을로 옮겨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계양을에서 계양갑으로 또 줘버린 데가 있는데 이건 계산 1동 3동입니다. 여기는 지난해 6월 재보궐선거에서 윤형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과 맞붙어 선전한 곳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이 불리하니까는 계양갑으로 줘버리고 계양갑에서 이재명에게 유리한 지역 같으니까 이게 옮겨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르먼더링이다. 이재명을 위한 게르먼더링이다. 이런 논란도 있는데 민주당은 그거 중앙선관위에서 보냈던 초안 그대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계양을에서 민주당이 8전 7성 2000년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진 적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5번을 송영길이 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이 지역구를 이재명에게 물려준 곳이죠.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아마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5번이나 계양을에서 국회의원을 한 송영길이 지금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이 됐죠. 그 구속된 데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되는데, 자, 현재 판세, 자, 오늘자 경인일보입니다. 제가 지역 언론, 앞으로 지역 언론을 전국에 한 100개가 넘는 지역 언론이 있는데 제가 사사치 찾아서 빅매치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여론이 어떤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세계 언론사 경인일보, 또 경기도에서 나오는 중부일보, 그리고 경남신문에서 눈에 확 띄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원희룡 이재명, 그리고 또 김은혜 홍보수석과 민주당 이재명 7인의 김병욱, 거기가 분당이죠. 또 분당거리고, 또 하나 경남신문은 낙동강 벨트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일단 경인일보는 제목은 이겁니다. 계양을에서 명룡대전, 원희룡 41.6%, 이재명 45.2%,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자, 진보당의 고혜경이라는 후보가 있고 또 유동규 씨 있죠. 유동규 씨가 자유통일당인데 이 두 사람은 각각 2% 기록했다. 4.10 총선 전국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인천 계양구 을 여론조사에서 경인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를 한 겁니다. 계양구 을에 거주하는 주민 18세 이상 유권자 508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그 조사에서 이재명과 원희룡이 오차범위 접전. 이재명은 45.2%, 원희룡은 41.6%, 3.6%포인트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45.2 대 41.6. 지금 여기 상당히 원희룡이 맹추격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2월 17일에서 19일 사이에,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전에 한국 리서치가 KBS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그때 이재명이 44%, 원희룡이 34%, 그러니까 10%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이것이 짧은 기간 안에 3.6%포인트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역전도 조만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무서운 속도로 따라붙고 있는데,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두 사람을 빼면은 진보당 후보와 유동규 후보를 빼면은 두 사람이 맞대결을, 양자 대결을 했을 경우는 누구를 지지하겠느냐, 이 질문에는 이재명 47.8, 원희룡 43.3,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 3% 정도 오차범위 안에서 추격을 하고 있는데, 이 기세로라면은 이재명이 과연 버틸 수가 있을까?
막판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막 뒤집어지고 하면은 이재명은 후보 등록하기 전에 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지만 여전히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인천 계양을에 100% 그대로 간다는 보장도 없다. 위성정당 오늘 출범을 합니다. 즉 민주당 위성정당 그쪽으로 여전히 갈 수 있는 여전히 있다. 특히 이렇게 지지율이 역전을 당할 그 상황까지 가고 있으면 더욱더 그럴 여지는 있겠죠. 자, 중부일보 여론조사입니다. 중부일보도 경기도권에서 발행이 되죠. 중부일보 기사입니다. 4.10 총선 여론조사 성남 분당을 김병욱 41.8, 김은혜 47.9, 김병욱은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입니다. 41.8, 그런데 김은혜가 오차범위에서 앞섰습니다. 6.1%포인트 차이, 47.9. 이 성남 분당을 여론조사에서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의 지지도와 이 김병욱 국회의원의 지지도가 6.1%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특히 김은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당선인 대변인을 했고 또 홍보수석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그리고 김병욱은 현역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욱은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죠. 7인의 멤버입니다. 저번에 대선 앞두고 가짜뉴스 대난동 몸통 바꿔치기 할 때 그 김병욱 의원실에서 관여를 했죠. 그 김병욱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과 이재명의 7인의 멤버가 대결을 펼치는데 여기에서 김은혜 전 수석이 6.1%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다. 김은혜 수석은 지난번 총선에서는 이 옆에 성남 분당 갑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었죠. 그 갑은 지금 안철수 의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데일리 리서치에 중부일보가 의뢰를 해서 성남 분당 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질문은 만약 내일 당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 이 물음에 응답자 47.9%가 김은혜, 41.8%는 김병욱, 그리고 진보당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1.4. 그래서 여기도 김은혜 수석이 이 추세로만 유지를 하면은 여기도 다시 국민의힘이 탈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상당히 관심을 모읍니다. 경남신문 여론조사입니다. 경남신문 낙동강 벨트 두 곳으로 했습니다. 하나는 양산을, 양산을은 문재인의 평산마을이 있는 곳이죠. 하나는 김해을, 여기는 노무현의 봉화마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주당세가 강하고 민주당이 지금까지 차지를 해왔는데 여기에 중진이 재배치됐죠. 바로 김두관과 맞붙을 김태호, 그리고 또 김해을에는 조혜진, 이렇게 다른 지역에 있다가 재배치를 했습니다. 한동훈식 새로운 공천 방식인데,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경남신문 기사입니다. 4.10 총선 도민 여론조사, 양산을, 국힘 강세, 김해을, 그리고 창원 성산은 박빙, 한 군데 더 했습니다. 창원 성산지역. 낙동강 벨트가 4.10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가운데 양산을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 원래 이 다른 지역에서 있다가 재배치가 됐죠. 이 지역구 현역인 민주당 김두관 후보를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차 범위를 벗어납니다. 또 당 지도부로부터 험지 출마를 역시 요청받았던 김해을 선거구로 옮긴 국민의힘 조혜진은 현역인 민주당 김종호 의원과 오차 범위 내 접전, 그리고 노동계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창원 성산구는 재선 현역 의원인 국민의힘 강기윤 후보와 창원시장을 지낸 민주당 허성무 후보가 오차 범위 내 박빙 지지율. 자, 경남신문 창간 78주년 여론조사입니다. 모노 리서치에 의뢰해서 했는데 역시 현지 주민들, 현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양산을 선거구는 국민의힘 3선 김태호, 원래는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이 지역구였죠. 그런데 이 김태호 경남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경남의 다른 지역에도
경쟁력이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재배치를 한 겁니다. 뭐 컷오프, 중진 컷오프 이런 걸 안 하고 아예 재배치, 재활용을 했죠. 그래서 보낸 곳이 바로 평산마을에 있는 양산을인데, 여기는 역시 경남도지사 출신인 김두관이 있죠. 그런데 김태호, 김두관 이 빅매치에서 김태호가 46.5, 김두관은 35.2, 11.3%포인트 앞섰습니다. 이 정도면 여기는 뭐 정부가 거의 판가름 났다고 봐야 됩니다. 김태호가 그러니 다른 지역에 가서도, 김두관에게 가서도 경쟁률이 확인이 된, 자, 그 상황이죠. 삼선 의원인 조혜진, 여기도 원래 밀양, 어령, 함안, 창녕이 지역구인데 여기를 또 재배치를 하면서 김해을로 보냈습니다. 봉화마을에 있는. 거기에 김해을의 지금 국회의원은 김종호 재선인데, 여기서 조혜진이 39.8, 김종호가 36.7, 오차범위 안에서 조혜진이 또 앞섰다. 그리고 현역 재선과 전 창원시장이 맞붙은 창원 성산구에서는 강기윤 국민의힘 후보가 38.6, 민주당 허성무 후보가 34.5, 그래서 오차범위 안에서 또 유독 국민의힘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빅매치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선전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아직 인천 계양을에서는 이재명이 앞서 있지만은 언제든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 있습니다. 그전에 오차범위 밖에 있었는데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한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결국 이재명이 끝까지 거기서 버텨서 배지를 놓칠까 싶으면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여전히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오늘도 당 안팎에서,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안팎에서 일어납니다. 자, 동아일보 정치면입니다. 김영주 오늘 여 입당, 중도 외연 확장했다. 야, 부의장 출신 도리 아냐? 그리고 조선일보, YS 때 좌우파 모은 것처럼 국민의힘 이념 스펙트럼 넓혔다. 동아일보 기사는 김영주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죠. 영동포갑에서 그때 하위 20%에 되니까 불쾌하다 하면서 탈당을 했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김영주는 이제 내가 돌아갈 다리를 민주당에서 끊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오늘 또 민주당 당원 한 1,500명과 같이 입당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재명과 김영주 사이에 일종의 진실 게임 같은 것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으로 가는 데 대해서 또 조롱하듯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공직자 윤리 항목이 50점 만점인데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김영주는 채용 비리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채용 비리 50점을 감점하는 바람에 0점 처리가 됐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주가 채용 비리에 연루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공천 받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은근히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니 공직윤리가 김영주 부의장이 0점이면은 이재명은 마이너스 200점 좀 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채용 비리에 대해서 김영주는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검찰에서 연락받은 적도 없다, 이미 끝난 일인데 이재명 대표가 많이 다급했나 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9년에 시사저널에서 하나 보도를 했습니다. 그때 신한은행 특혜 채용 혐의로 관련자들이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그 판결문에 보면은 김영주, 당시 민주당이던 김영주를 비롯해서 지금 국민의힘 소속인 정우택, 그리고 그때 김재경, 이런 몇 사람이 이름이 거기에 판결문에 나옵니다. 판결문에 나온 걸 시사저널이 발표를 했는데, 시사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다른 논란이 없었죠. 그리고 2020년에 다시 한번 또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김영주 의원 이야기로는 그것과 관련해서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본인이 언론에 항의도 했고,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 별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게 2019년에 신한은행 채용 비리가 시사저널에 보도됐다면은 2020년에 공천이 안 됐어야죠. 근데 2020년에는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이 억지 주장을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조선일보 YS 때 좌우파 모은 것처럼 국민의힘 이념 스펙트를 넓혔다. 이것은 노동운동을 했던 김영주 영입에 성공했다. 김영주 부의장은 원래 농구선수 출신이죠. 농구선수 출신인데 과거에 실업팀 은행의 농구선수를 하다가 은퇴를 하고 나서 은행 행원으로 일을 하다가 노조 활동을 했죠. 그리고 한노총으로 들어가서 그 통로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옛날 운동권 함은경 공천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 변호를 했던 도태우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로 유명한데 대구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경선에서 이겼죠. 28년 전 YS 때와 정치 상황 닮은 꼴이다. 당시 YS는 이재호, 김문수, 홍준표 영입에서 지방선거 참패도 있고 총선에 큰 승리를 했다. 이때는 당시 DJ 김대중도 여러 사람들을 끌어들였죠. 양쪽이 경쟁을 벌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한국 정치의 기둥이 됐었습니다. 외연 확장의 지지자들 반응은 엇갈린다. 보수 색깔 희미해졌다. 잡탕밥이 우려된다. 이런 분석이 있는가, 이런 견해가 있는가 하면은 흑묘, 백묘, 총선 승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된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는 전향이라고 할까, 진보 진영에 있다가도 진보의 반칙과 특권 그리고 이중성 이런데 정말 깊은 실망을 느끼고 국민의힘에 로컬을 하는 사람은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그쪽에서 민주당 진영에서 도저히 움직일 데가 없고 운신의 폭이 없으니까 저쪽 진영으로 가보자.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마지막 기사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좌파단체 진보연합의 꿈 이재명이 이루어졌다.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창당, 더불어민주연합 창당 대회가 어제 있었네요. 제가 오늘이라고 했는데 어제 있었습니다. 위성정당이 어제 창당을 했는데 민주당 위성정당, 당명은 더불어민주연합, 지도부는 민주당 윤영덕 의원, 그리고 민주당 영입인재인 백성아 전 초등교사 노조 수석 부위원장 이렇게 어쨌든 했는데, 어제 창당대회는 이재명도 오고 새 진보연합 용해인 진보당 윤희수, 자 상임 그리고 좌파단체 대표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참석에 축사를 했는데, 여기 지금 비례대표 후보 중에서 한 10명을 이 진보당 완전히 반국가 세력인 진보당에 내주고 또 강옥병 계담 세력 이런데 해서 한 10석을 내주기로 했죠. 그러니 임현영 좌파단체 대표로 참석을 했는데 극좌파죠. 극좌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사에서 지금까지 어떤 민주당도 진보연합과 합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뤘다. 역대 민주당이 이뤘어야 할 일이자 온 국민이 바라던 꿈이다. 온 국민이 바라던 꿈은 아니겠고, 지금 극좌파들이 바라던 꿈을 이재명이 이뤄줬다. 그 이야기죠.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2020년 총선 때 민주당이 문을 열어줘서 시민단체 사람들이 대거 들어왔죠. 윤미향, 양이원효 이런 사람들이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시민단체를 넘어서 극좌파 이석기의 통진당 후신에까지 국회문을 열어주고 있으므로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최소 10명의 이석기가 국회에서 또 판을 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려가 됩니다. 이것은 유권자들의 심판에 의해서 가려질 수밖에 없는 문제로 보입니다. 3월 4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